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전에 경운대학교에서 한방자원학부 학과장을 지냈던 김동일 교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날 저희들이 이제 많은 질병, 코로나부터 시작해서 전염병이 돌고 있고, 뭐 희귀한 병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어떤 약을 먹고 꼭 치료를 한다기보다는 집에서 면역력을 극강화시키는 그런 방법들을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보다 보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물질들이 많습니다만은 소장에서 걸러주지 못하고 흡수를 시키지 못하고 지나가는 물질들이 참 많았습니다. 물론 이제 거대한 분자 물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대표적인 예로서 이제 사포닌 같은 경우 소장에서 흡수를 못하고 흘러가는 경우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소장에서 어떻게 하면은 흡수율을 좋게 하고 완만한 흡수가 지나더라도 장기적으로 텐션이 들리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약재들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문헌조사를 하다가 조선시대 때에 접하면서 저희들이 다산 정약용 선생이 드셨던 떡차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떡차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 떡차는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나 하면은 이렇게 비정형의 모습입니다. 비정형의 모습. 이런 비정형의 모습들을 갖고 있는 게 떡차인데, 이 떡차를 옛날에 만들 때 그러니까 보리밥하고 다른 것들을 섞어가지고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만드는 방법은 둥글게 만들어놨다가 중간에 이렇게 꼭꼭꼭 눌러주면 됩니다. 이런 모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떡 모양이라 그래서 떡차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현대 저희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내놓는 방법들은 이렇게 손으로 만들어서 투박지게 만드는 방법도 있고요. 향이 지금도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가지고 내놓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이 지금 상품으로 개발해서 이제 나오는 폼인데, 동그랗게 만들어서 정형적으로 한 개 4g이 들어간다, 한 개 3g이 들어간다 했을 때 나는 2개를 먹었을 때 효과가 있더라, 나는 3개를 먹었을 때 효과가 있더라, 이런 이제 정량적인 그리고 정성적인 어떤 방법으로 과학적인 접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어 놓고 저희들이 이렇게 이제 차로 만들어서 직접적으로 먹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옛날의 모양 자체가 이 모양이었다 하면은 점점점 발전된 모양으로 가면서 이런 모양에서 이런 모양으로 발전이 돼가지고 마지막에는 이런 정형적인 모양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떡차에 대한 느낌이나 그 개념들이 곧 이름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돈 모양으로 됐죠. 동그라미처럼. 그래서 돈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돈 차납고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바퀴 모양으로 동그란 모양입니다. 동그란 모양이니까 전차라고도 합니다. 전차. 그 다음에 이걸 말리는 동안에 물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씁니다만은 자연적으로 이렇게 말라진 부분에 생기는 푸른색 이끼가 있습니다. 그 푸른색 이끼를 우리는 청태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름을 지었던 옛날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이름이 있는데 그때 이름이 청태전이라는 이름을 따가지고 오늘날의 상품이 돼가지고 나와 있는 청태전이라는 떡차도 있습니다. 역시 이제 향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다시 정리하면은 떡차는 옛날부터 떡의 모양을 취했다. 손으로 만들어서 빚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절구에 넣어가지고 찢는 방법을 택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조그만한 절구에다가 넣어가지고 찢는 방법을 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차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 그 다음에 전차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퀴, 청태전, 푸른색 이끼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청태전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다는 게 떡차에 대한 유래면서, 떡차에 대한 이름들에 대한 유래면서 떡차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제 유구의 다경이라든지 다른 책을 찾아봤을 때 떡차가 옛날부터 내려왔던 근거가 되는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근거가 됐던 책들을 찾아보고 오늘날의 현대적인 모양과 정성적, 정량적 모양을 갖춰가지고 만들어낸 것들이 오늘날의 떡차, 즉 상품화 돼가지고 나왔는 이런 식의 떡차들이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떡차도 오늘 만드는 방법과 여러 가지 어떤 패턴들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목표는 뭐냐면은 각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해 먹을 수 있도록 알려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해먹다가 너무나 불편하고 힘이 드시면은 구매해서 드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각 가정에서 이제는 누구나 다 드실 수 있도록 노출을 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따라 하시게 되면은 무조건 다 성공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비법들을 전해드리는 게 이 시간 강의의 목표이고, 이 다음 시간으로 쭉 나가면서 어떤 물질이 되든지 간에 흑마늘이 되든지 그 다음에 흑오미자가 되든지 그 다음에 흑삼이 되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재료를 가공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가공 방법을 설명을 듣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가가호호 떡차를 만들어서 보존하고, 우리 집은 이런 떡차를 가지고 있어, 너희 집은 어떤 떡차가 있니? 만들어 놓고 체인지해서 먹을 수도 있고 브랜딩해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재밌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집에 남아있는 재료 중에서 예를 들면 대파 있죠, 대파. 대파 흰뿌리 같은 경우는 아스피린 성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감기가 들었을 때 대파 흰뿌리를 잘라가지고 같이 항약, 즉 생강과 계피와 대추, 감초를 넣어가지고 같이 따려가지고 배와 함께 목과 함께 먹게 되면은 몸살이 풀립니다. 그래서 그게 내려오는 민간요법이기 때문에 민간요법에 대한 정리들도 제가 많이 해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1강은 떡차가 어떻게 유래가 되었고 모양이 이렇고 실제적인 이야기죠. 그런 내용들로 정리가 됐고, 다음번 강의에서는 만드는 유래뿐만 아니라 만드는 유래뿐만 아니라 제조 방법, 증효, 조초, 숙에 대한 제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각각의 방법들이 집에서 하고 있는 요리하는 방법과 똑같습니다. 즉 요리라는 개념도 맛과 향과 색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예를 들면 하나만 얘기하면 시금치 같은 경우 색을 좋게 하려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뜨거운 물에다가 살짝 데칩니다. 숨을 다 죽이지 않고 데치내게 되면은 색이 살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으로 맛과 향과 색이 어떻게 하면 제일 맛있게 만들어낼 수 있는 음식과도 같은 이 떡차를 만드는 방법을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1강은 여기서 마치고 2강으로 준비된 대로 또 강의에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